안녕하세요. 오늘은 글쓰기 명상법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쓰기 명상법은 명상적 글쓰기다 또는 치유하는 글쓰기, 글쓰기와 마음쓰기 이런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데요. 글쓰기와 명상이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글쓰기에도 능숙치가 않고 또 명상도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짜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오해와 편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거든요. 이 글쓰기 명상법은 글쓰기에도 능숙치가 않고 명상도 정말 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적용되는 실천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글쓰기를 위한 명상이냐, 또 명상을 위한 글쓰기냐, 이런 데에 따르는 기본적인 이해라든가 개념, 그 원리가 결여된 상태에서 이 글쓰기 명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말로 난관에 봉착하게 되고, 우리가 글쓰기 명상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쓰기와 명상이라는 이 두 요소가 왜 하필이면 결합되어야 하는가, 결합됨으로써 어떠한 상승적인 효과를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그 이점을 얻을 수가 있는가, 이 점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게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함께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글쓰기 명상법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문제점이 글쓰기와 명상, 이 두 개 양자의 영역에서 막연하게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이 글쓰기의 경우에도 막연하게 자유연상으로 떠오르는 대로 글을 써라, 이를 쓸 경우에는 어떤 구체적인 글쓰기의 목표라든가 글쓰기의 대상, 이런 주제 없는 글쓰기를 계속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목표나 지향성이 없기 때문에 금방 시들해지고 일상생활에서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막연한 글쓰기는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현장에서 우리가 글쓰기 명상법을 실천하려면요, 자기 나이 있잖아요. 연령대, 학교로 치자면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대학생이냐, 일반인이냐, 아니면은 50대 이후 60대냐, 70대냐, 이런 연령대에 따라서 관심이 있는 대상을 분명히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 글쓰기 명상에 임하는 나 자신의 또는 그 사람들의 목표, 지향하는 목표가 있어요. 성취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습니다. 그 지향 목적성에 따른 구체적인 글쓰기의 방법이나 명상의 방법 등이 제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서는 방향 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글쓰기도 명상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명상에 접근할 때도 막연하고 모호한 게 명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명상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날뛰는 이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하나의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더 집중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어떠한 삶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도 있는 것이고, 또 궁극적인 깨달음을 향한 어떤 구원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명상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동기, 또 그 필요성, 또 연령대, 아까 글쓰기와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동기가 뚜렷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명상법이 제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명상은 자기 수준에 맞춰서 성숙도가 진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끝없는 깨달음을 위한 어떤 길을 간다거나 이런 것은 거의 무의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수준이나 어떤 그동안에 갖고 있던 기억들, 어떤 습관들, 이런 것들이 몸에 비어있기 때문에 제각기 다르고 여기에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쓰기 명상법은요, 글쓰기와 명상에 다 같이 약하고 접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큰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의외로 그 목표라든가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을 때는 실패할 확률이 많다. 이것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치 공부를 하고 싶은데 내 수준에서 내 방법에 따라서 정말 내 손에 딱 쥐어줄 수 있는, 내가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그 길을
제시하지 못해주기 때문에 방황하고 공부를 포기하고 마는 학생들이 많은 거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 이 글쓰기 명상법이라는 게 과연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 가장 기본적인 이해의 틀을 마련해 주는 게 글쓰기와 명상, 이 두 양자 영역에 걸친 공통점을 찾는 것이에요. 그 공통점, 그것이 바로 쓴다는 것에 있습니다. 글도 쓰는 것이고 명상도 마음을 쓰는 것이에요. 이게 거창하게 말하면 우리 삶 자체가 쓰는 활동입니다. 이 쓴다는 것은 소모한다, 소멸된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활용한다. 말하자면 그것을 적용하고 쓰면 쓸수록 더 힘이 난다. 이렇게 활용법에 대한 의미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엔트로피가 점점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지. 다시 말해서 무질서, 소멸되는 무의 과정을 향해서 가지 어떤 것이 생성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중간에 이렇게 뭔가 형성이 되고 질서를 이루고 있지만 그 질서를 이룬 것은 조만간 다시 무질서의 형태로 생성된 것은 다 멸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자체가 엔트로피의 법칙에 의해서 무질서의 형태로 가는 것입니다. 단지 그 중간에 뭔가를 형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삶은 쓰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목적어가 좀 달라질 뿐이죠. 우리가 삶은 쓰는 것이고 그 엔트로피 법칙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다만 그 목적어, 다시 말해서 시간을 쓰죠. 마음을 쓰죠. 무엇을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돈을 쓰죠. 너무 애쓰지 마라. 애를 쓰죠. 또 사람을 쓰기도 하고 또 글을 쓰기도 합니다. 물론 동음이의어지만 기록, 이렇게 갈겨 쓴다, 긁어 쓴다, 그것도 쓰다고 마음을 쓰고 소모하고 활용하는 것도 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쓴다는 것은 진짜 이렇게 긁어대는, 한자 한자 이렇게 기록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기록하면서 나도 몰랐던 무자각된 무의식이었던 내 내면을 꺼내서 씀으로써 활용하고 다시 또 재생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는 마음쓰기라고 할 수가 있고, 이때 쓴다는 것은 진짜 긁는다, 진짜 describe, 쓴다는 의미도 있지만 재활용하고 재생산하고 재창조한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글을 쓰면서 나도 몰랐던 거, 또 웅크렸던 거, 막혔던 것을 털어내놓고 배설하고 해소를 할 수가 있죠. 그 과정에서 나한테 이런 감정이나 이런 생각이나 이런 욕구가 있었구나, 억압됐다, 회피가 됐었구나, 이것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겉으로 꺼내놓을 수가 있고 그걸 자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억압되었던 것을 꺼내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쓰기나 명상은 마음을 쓰는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마음을 다시 재생산해서 재활용한다는 점에서는 쓰레기 활용법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이 쓰레기 활용법은 그 쓰레기를 폐기 처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글쓰기와 명상에서의 그 이 마음쓰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마음을 쓰면 쓸수록 더 생생하게 살아난다는 그 마음의 재활용, 마음의 재생산, 마음의 재창조 과정이라는 점에서 쓰레기 활용법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